네, 안녕하세요. 인어사냥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6월 미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사용 미끼. 자, 6월부터는 입질 활성도가 낮아지고 장어 잡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4, 5월에 까막지렁이한테 압도적으로 입질이 오고, 그 다음 6월달 되면 이제 까막지렁이나 다른 지렁이들의 그 입질 빈도수가 뚝 떨어지고 요 미끼에만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끼고요. 한강에서 이거보다 위대한 미끼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미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도 항상 여러분들이 포인트에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미끼에도 집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와 미끼는 장어 낚시에서 거의 반비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자, 6월부터 특화되는 미끼. 자, 6월부터 특화된 미끼가 있다. 한강에서 가장 구하기 어렵고 모든 낚시점에서 구입이 어렵다. 봄철이 지나고부터 입질이 강력하다. 그 다음 한강의 모든 고기가 입질한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우리 꾼들은 벌써 다 아세요. 예, 이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우리 이제 장어 낚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면은 어떤 미끼일지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최강의 미끼라는 이게 뭐지? 6월 달에 입질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6월 이후부터 또 시즌 거의 끝날 때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미끼인데요. 자, 이 미끼가 뭐냐면 물지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물지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물지렁이가 4, 5월에 까막지렁이, 그러니까 입질을 강력하게 받다가 6월달 입질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요 미끼를 딱 던져 놓으면 와, 봄철을 능가하는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6월달에 입질 빈도수가 떨어지지만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죠. 한 시즌 동안 대물장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6월달이에요. 근데 이 시기엔 또 입질을 안 해. 어떤 미끼를 넣어도 입질을 잘 안 하는데 이 물지렁이만 집어넣으면 장어들이 입질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미끼예요. 6월부터 이제 이 미끼를 딱 쓰기 시작해서 거의 시즌 끝날 때까지 한강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미끼인데, 오죽하면 이 미끼를 다른 말로 신이 내린 미끼라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미끼면. 그 정도로 이제 한강에서 낚시하시는 모든 분들이 엄지척 하는 미끼거든요. 이 물지렁이가 한강에서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다 인정합니다. 최고의 미끼거든요. 물론 다른 미끼들도 뭐 웅정호 반응은 하겠죠. 근데 거의 확률이 낮고, 요 시기에는 물지렁이가 최고예요. 물지렁이를 따라올 수 있는 미끼가 아예 없습니다, 한강에. 그래서 이 물지렁이가 바로 이제 6월에 사용하는 미끼인데, 왜 신이 내린 미끼라고 할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지렁이 서식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물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까막지렁이랑 사는 곳이 겹칩니다. 똑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물지렁이는, 그 까막지렁이는 그 물 밖에 살고 있고요. 물지렁이는 물 속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뭐 서식지는 까막지렁이랑 뭐 사는 곳이 겹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김포수로하고 고촌수로 여기에 가서 물지렁이 좀 많이 잡거든요. 여기에 물지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괜히 알려줬나 이거. 네. 어쨌든 물지렁이를 좀 저도 이제 채집을 해서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가는 데가 김포수로랑 고촌수로예요. 예, 여기 가시면 물지렁이 되게 많은데, 다른 거는 뭐 설명 안 할게요. 예, 물지렁이 서식지는 그냥 물 속에 살고 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으로 김포수로와 고촌수로에서 물지렁이 많이 채집한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또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계속 이어서 그 물지렁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나중에 물지렁이 채집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물지렁이 서식지가 물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강 물지렁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지렁이는 자웅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그 암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웅동체라 그러는데, 이 물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웅이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컷하고 수컷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는 고등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인 지렁이보다는 조금 더 진화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반 지렁이보다 조금 더 상급 지렁이.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지렁이는 이제 보통 3월 달부터 산란을 하는데, 이 산란할 때 보면은 그 3월 달에 한강 물 위에 보면은 물지렁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떠 있거든요.
이렇게 랜턴으로 비춰보시면 굉장히 많이 떠갖고 있는데, 이거 3월달이 이제 3월달부터 해서 한 4월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산란을 하거든요. 한강에 밤중에 가서 보시면 이런 광경들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하나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지렁이가 산란하는 시기가 3월인데 이 시기에는 물 수온이 엄청나게 낮을 때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모성애가 강해요. 그런데 막 이런 말을 해요. 이 물지렁이가 많이 떠 있을 때 4, 5월에 막 이제 입질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지렁이가 하도 많이 떠 있으니까 저거 잡아먹느라고 우리 미끼를 안 먹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틀린 정보예요. 왜냐면은 물지렁이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얘들도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천적한테 잡아 먹혀가면서 그 과정에서 산란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물지렁이가 3월달에 물 위에 떠서 다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산란을 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요 시기에 그 물고기들은요 수온이 낮아서 원래 움직이지도 않아요, 잘. 거기다가 또 물지렁이 이게 산란할 때 걔네들이 천적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밤에 이렇게 랜턴 같은 거 비춰보면서 이렇게 한강 다녀보면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물지렁이 잡아먹으려는 생명체들이 보여야 되는데, 3월달 가서 한 달 내내 지켜보세요. 어느 고기도 물지렁이 잡아먹고 있는 고기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 시기가 가장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산란을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시기에 물지렁이가 많으니까 그거 잡아먹느라고 고기들이 배가 불러서 입질 안 한다,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지도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이 물지렁이가 3월달에 떠 있으면 그걸 또 잡아다가 나중에 쓰겠다고 일부러 또 잡아놓는 분들이 계신데, 살아날 때는 얘네들이 영양분이 없어요. 몸에 영양분 다 빠지지. 그 알라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얘네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잡아놓고 써봐야 장어들 입질 별로 안 해요, 그거. 그래서 산란할 때 뜨는 그런 물지렁이는 그냥 3월달에 물지렁이가 뜨더라 그러면은, 아, 우리한테 이제 장어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알림이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지렁이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장어들이 입질 안 한다는 이야기 또한 틀린 이야기라는 거, 요거를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물지렁이 사용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물지렁이는 채집하는 것도 솔직히 피곤하고 힘든데, 이게 생물일 때 흐물거림이 되게 심해가지고 바늘에 끼우면 부서지고 딱딱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끼워져요. 거기다 또 갯지렁이인데, 바다 갯지렁이는 딱딱해하고 바늘에 끼기 좋잖아요. 근데 물지렁이는 흐물흐물거려가지고 똑같은 갯지렁이인데도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막 미끄러지고 던져 캐스팅하고 날려봐야 막 다 터져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바로 사용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채집을 하신 다음에 그 빳빳한 키친타올에다가 지렁이를 올려놓으세요, 물지렁이를. 그래가지고 물기를 일단 1차적으로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소금을 뿌려놓는 거예요. 염장을 하는 거죠. 굵은 소금을 뿌려가지고 말리면은 얘네들이 쪼그라들면서 엄청 딱딱해지거든요. 스틱처럼 딱딱해져요. 이 손으로 건드리면 부러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어 낚시 하러 가시면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요만한 물통, 거기다가 물을 조금 담으셔가지고 말린 물지렁이를 거기다 담궈 두세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다시 팽창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쫀득쫀득해져요. 요때 바늘에 끼워 보시면 확실히 틀려요. 잘 들어가요, 바늘에. 또 힘들게 잡았는데 또 그냥 귀찮다고 그냥 그대로 끼워서 쓰시면은 오히려 더 피곤하세요. 그래서 물지렁이는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작업을 또 한번 해주셔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한강 최고의 미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번거로움은 감수하고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물지렁이로 잡을 수 있는 어종, 멸종된 물고기 제외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154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54종이 한강에 다 살아요. 지금 밑에 제가 붕어, 잉어, 향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 한강에서 한 번쯤은 다 잡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외 이 154종인데 우리가 잡아보는 종은 최하 10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한강에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물고기 154종이 거의 다 산다고 보시면 돼요. 한강이 작은 강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강이고, 또 모든 고기는 이 한강에서부터 뻗어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강에 많은 어종이 살고 있지만, 그 장어 외에도 이렇게 먹는 그 물지렁이를 던져놓으면은 지금 저렇게 보라색으로 써놓은 붕어, 잉어, 향어, 쏘가리 등등 저 고기들은 다 물지렁이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지렁이를 쓰게 되면은 장어만 무는 게 아니라 한강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덤벼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미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렁이가 그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산란하고 나면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영양 보충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쉽게 말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산후조리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6월 달쯤 돼갖고 장어들이 막 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얘네들이 영양을 보충해가지고 이제 맛있어지는 거지. 뭐 이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6월, 7월, 8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9월 달 되면은 잉어한테 엄청나게 테러를 당해요. 이 물지렁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물지렁이가 한강에서 최고의 미끼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렁이에 비해 입질이 되게 빨라요. 이 물지렁이는 던져놓으면 5분, 10분 한짝이면 입질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제가 물지렁이가 아무리 좋아도 가을엔 절대 안 쓰는 이유가 이거 잉어 때문에 그래요. 잉어가 이렇게 물지렁이다라고 던져놓잖아요. 5분도 안 돼서 입질이 들어와. 감아보면 다 잉어예요. 야, 발갱이가 진짜 얼마나 물지렁이를 좋아하냐면, 이렇게 발갱이를 왜 발갱이라 그러냐면 잉어 50cm 이하 작은 개체를 보통 발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강에서는 다 발갱이라 그래요. 근데 얘가 물지렁이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한강에서 낚시할 때 제가 세대에 던져놓고 막 세대가 막 다 입질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물지렁이 달아놓으면 감아보면 다 잉어예요. 아,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어를 잡으려고, 대상어가 장어인데 장어를 잡으려고 던져놨더니 잉어가 그걸 다 털어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납니까? 잡기도 힘들지 손질하기도 힘든 미끼인데 이거를 잉어가 다 털어먹으니 얼마나 짜증납니까? 특히나 가을 가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가을 되면은 그 발갱이 잉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와, 또 점농어가 또 난리가 나요. 점농어에다가 숭어, 망둥어까지 덤벼버리니까 이거 장어 잡으려고 던져놓으면 장어는 못 잡고 잡고기만, 재수없으면 밤새도록 잡고기만 잡다가 끝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아무리 입질 좋아도 안 써요, 물지렁이를. 예,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뭐 저를 너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물지렁이를, 그러니까 모든 한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잉어나 점농어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6, 7월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말복 지나고 가을바람 불기 시작을 하면요, 발갱이들 미치게 되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낚시하다 보면 나중에 짜증난다니까요. 물론 뭐 나는 한강에서 어떤 생명체든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물지렁이 써도 돼요. 가을에 한번 써보세요. 정신 나갈 정도로 입질 받으실 거예요. 미쳐 돌아가십니다. 바다는 잽도 안 돼요. 진짜 던지면 나옵니다. 던지면. 우리는 이제 대상어가 장어니까 다른 어종은 다 잡어잖아요. 잡어들의 성화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지렁이는 될 수 있으면 가을엔 제가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러나 6월 달엔 쓰시는 게 좋아요. 6월 달에는 그 4, 5월에 까막지렁이로 이렇게 계속 조항을 누리시다가 6월 달 입질 끊어질 때 나는 물지렁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4, 5, 6월 내내 꽝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물지렁이 같은 경우 4, 5월보다는 6월부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물지렁이만 공수하면 여러분들은 한강 장어 낚시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네, 이거는 한강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어느 정도 살을 좀 붙여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물지렁이가 한강에서는 최고의 미끼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물지렁이 판매하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채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이 없어요, 한강 주변에.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저기 한남 낚시나 뭐 한강 낚시, 그다음 삼한강 낚시 쪽에서는 가끔 물지렁이 이렇게 공수해서 갖다 놓을 때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어쩌다지 시즌 내내 판매를 못 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고요. 그 낚시점에서 구매하시려면 그 한강 주변에 있는 낚시점에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밖에 못 구합니다.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강 최고의 미끼인데 우리가 그 정도의 뭐 노력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서 채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잡다 보면 힘들지도 않아요. 물에 막 다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강이나 그 수로 같은 데 가갖고 한 발목 정도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들어가셔가지고 물속에 있는 뻘 있잖아요. 그거를 삽으로 이렇게 떠보세요. 뜬 다음에 그거를 이만한 그 소쿠리 있잖아요. 채 같은데 거기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막 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흙이 밑으로 다 빠지고 위에 이렇게 물지렁이만 남거든요. 보통 채집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2인 1조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혼자 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이 물지렁이는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럼 물지렁이는 왜 6월부터 입질이 활발해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설들을 제가 한번 모아본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가설은 겨울 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장어들이
봄철에 까막지렁이를 엄청 먹고 쉬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4, 5월 이제 요 시기를 오름장어라 그러는데 요 시기에 이제 까마귀의 장어들이 입질이 활발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까마귀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쉬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지렁이가 이제 산란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영양분이 다 빠지겠죠. 다 빠져가지고 4월, 5월 내내 이제 좀 먹어가면서 산후조리 기간, 산후조리를 해야 되니까 영양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갖고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영양분이 또 차오르면서 이제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요때쯤 이제 장어들이 다른 미끼에 관심 안 가지고 물지렁이를 먹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 가설은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수온이 상승하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가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어들이 수온 낮은 깊은 수심으로 이동한다 라는 가설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구 온난화를 제외하고 그냥 사계절 뚜렷했던 그걸로만 좀 비교를 해보자면 보통 이제 6월달 되면 날이 엄청 더워져요. 비도 안 오고 땅은 말라가고. 근데 요 시기가 또 농번기예요. 농번기에 이제 농부들이 이제 뭐 댐이나 저수지, 강 같은 데서 물을 끌어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날은 더워지고 땅은 말라가고 물은 점점 그 수위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장어들이 당연히 그 물 가쪽보다는 깊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6월 달에 그 특징을 보면은 꼭 장어들이 보통 단타보다는 6월부터는 이상하게 장타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6월 달은 특징적으로 장타에서 장어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설은 장어들이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이 이제 세 번째 가설이긴 한데, 저는 이 세 개의 가설 중에서 세 번째 가설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인차예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6월달 특징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심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멀리 장타에서 또 장어들이 좀 나오는 편인데 단타에서는 잘 안 나와요. 6월달에 특징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장어들이 이제 수심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먹이 활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깊은 수심에서 잡아먹을 거냐고는 물 바닥에 있는 물지렁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얘네들이 먹어가면서 버티는 거죠. 물 수위가 다시 그러니까 장마 오고 나서 다시 물 수위가 올라가면 그때까지는 얘네들이 그 깊은 곳에 갇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절이 그 6월달 가뭄이 오다가 이제 6월 말이나 7월 이제 초쯤에 이제 장마가 오고, 그러고 나서 여름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에는 그 장어들이 당연히 깊은 곳에서만 박혀 있고 활동을 잘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자기네들이 먹을 거냐고는 물지렁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다른 지렁이들 달아가지고 막 아무리 던져봐도 잘 안 먹는데 물지렁이는 장어들이 그 시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물지렁이가 한강 최고의 미끼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일반적인 지렁이들은 보통 던져놓고 보통 뭐 한 30분, 빠르면은 뭐 한 20분, 길게는 1시간, 뭐 어쩔 때 뭐 2시간 두서없이 밤에 12시에 던져놨는데 아침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보시잖아요. 근데 물지렁이는 달라요. 다른 지렁이와 다른 게 뭐냐면, 약간의 거짓말을 좀 보태면 캐스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늘이 이제 추가 바닥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 내려가는 과정에도 폴링바이트로도 고기들이 물어버릴 정도로 입질이 빨리 봅니다. 그래서 이 물지렁이는 던지고 15분 안에 무조건 입질 들어온다는 그런 그 법칙을 가지고 있는 지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강에서 최고의 지렁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렁이 던져보세요.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물지렁이가 입질이 빨리 온다는 거는 써보시면 알거든요. 그래서 한강 최고의 미끼, 왜 신이 내린 미끼라고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게 물지렁이가 입질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입질도 빠르고 한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입질을 하고, 그러니까 심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렁이 던지고 한참 뭐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물지렁이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하나 감아내고 있으면 옆에서 또 하나 쳐박고 있고 막 그런다니까요. 입질 많이 들어올 때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는 이런 입질이 거의 발갱이들이 많이 덤빈다는 거. 발갱이들이 가을에 막 물지렁이 한번 덤비기 시작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낚시하면서 쉴 시간이 없고 종일 미끼 갈고 막 그러다 보면 지쳐요. 사람이 막 땀도 막 줄줄 나고. 하여튼 물지렁이가 최고의 미끼라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입질이 15분 안짝으로 와요. 던지고 빠르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5분이나 10분 안짝이면 다 입질이 와요. 물지렁이는 던져놓으면 그만큼 입질이 빠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6월달에 활발해지는 이 세 가지 가설 중에 저는 세 번째가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월달에 우리가 낚시해 보면 항상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지만 진짜 단타 중타에서는 거의 입질 안 해요. 깊은데 좀 멀리 집어넣으면 장어들이 좀 입질 하거든요, 6월달에.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장어들이 입질 잘 안 하는데 미끼까지 안 좋은 걸 쓰면 당연히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지렁이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 가설은 정확하진 않아요. 자, 일단 뭐 한강 물지렁이가 최고의 미끼다라는 거, 또 6월달에 입질이 활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요거는 뭐 참고서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 지렁이류 미끼 중에 장어가 제일 좋아하는 지렁이 순위.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한강에서는 뭐 계절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최고의 미끼, 물지렁이가 부동의 1위죠. 이 물지렁이를 꺾을 수 있는 미끼는 이 한강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물지렁이를 1위로 봐야 되고, 2위, 3위에서는 약간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말지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위는 보통의 사람들은 물지렁이 다음으로 잘 먹는 미끼라 그러면 까마귀를 아마 2순위에 놓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지렁이를 2순위에 놨거든요. 이유는 이제 까막지렁이가 봄철에 입질이 좀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6, 7, 8월에는 조금 이제 그냥 보통 평준화, 6월달에 좀 떨어지고 7, 8월부터 9월까지는 그냥 중간 정도로 쭉 꾸준하게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미끼이긴 한데, 그 확 몰리는 시기는 4월 봄철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지렁이 같은 경우는 8월달 말복 지나고 나서부터는 가을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지렁이가 입질을 압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말지렁이는 그때부터 거의, 그러니까 우리 금어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즌, 그러니까 12월 막 초겨울 넘어가는 수온 뚝 떨어지는 그 시기까지도 말지렁이가 계속해서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말지렁이가 더 길기 때문에 저는 2순위에다 말지렁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위는 물지렁이고 2위는 말지렁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까막지렁이. 그 말지렁이보다는 입질 받을 수 있는 빈도가 좀 더 짧기 때문에 3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렁이. 이 산지렁이 같은 경우는 뭐 댐이나 저수지에서도 많이 쓰시죠. 이 산지렁이도 굉장히 훌륭한 미끼고 굉장히 좋은 미끼지만, 이 한강에서는 그래도 물지렁이, 까막지렁이한테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말지렁이한테도 밀립니다. 그런데 이 산지렁이가 말지렁이랑 박빙으로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마 가을철밖에 없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산지렁이가 4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위는 스프링 청지렁이라고, 여러분 일반 청지렁이보다 그 조금 해가지고 돌돌돌돌 말고 있는 지렁이 있거든요. 얘가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그 이제 후각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지렁이다 보니까 입질이 너무 없고 막 그럴 때 이 청지렁이를 집어넣으면 또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시기가 길지는 않고요. 되게 짧아요. 스프링 청지렁이. 그 다음에 이제 꽃지렁이. 꽃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꽃지렁이 강의를 할 건데, 꽃지렁이 같은 경우는 한강, 그러니까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하류 방향, 김포대교 하류 쪽 방향으로는 좀 사용하시기 좋지만,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꽃지렁이를 안 쓰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입질 별로 없어요. 꽃지렁이는 하류 쪽에서 입질이 좀 많은 지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청지렁이를 놨는데, 얘는 제가 나중에 요것도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 청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 내내 안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런데 얘가 1년 중에 정말 특별히 엄청나게 잘 먹는 시기가 한 번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다음 강의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청지렁이는 그냥 전체적으로 연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시즌 동안 될 수 있으면 특정 시기 제외하고는 청지렁이를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왜 씁니까? 자, 그래서 지렁이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어 시즌 월별 물지렁이 입질 그래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금어기가 있으니까 금어기는 포함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장어 시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은 뭐 11월 12월까지도 계속 시즌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금어기를 좀 생각해 가지고 4월부터 9월까지만 한번 그래프를 알아볼게요. 일단은 물지렁이가 3월 달에 산란 시작해서 4월 달까지도 계속 산란을 하거든요. 5월 달에는 얘네들이 좀 이제 바닥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4, 5월에는 좀 그 물지렁이 입질 그래프가 좀 없는데, 6월 달 입질 빈도가 딱 떨어지는 6월 달부터 바로 이 물지렁이가 엄청나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압도적으로 입질이 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6월 달에 물지렁이를 쓰면은 입질 빈도수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멀리 던지셔야 돼요. 보통 무조건 여러분들이 쏠 수 있는 최대 사정거리를 두고 최대한 멀리 캐스팅 해갖고 던져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장어는
물지렁이가 거의 지배할 정도로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그래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7, 8, 9월은 이제 꾸준해요. 계속 물지렁이가 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9월달에는 안 씁니다. 예, 발갱이 테러 때문에 안 쓰는데, 나는 그냥 뭐 장어 상관없이 그냥 손맛 한번 오지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월달에 물지렁이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다를 거예요. 정신 없을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재미 볼 수 있는 미끼고, 어쨌든 저는 6월, 7월, 8월 정도까지 쓰고 그 뒤로는 이제 미끼를 바꿉니다. 물지렁이는 쓰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물지렁이 입질 그래프는 그 6월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 예,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6월달이 좀 압도적으로 물지렁이가 입질이 많다는 거, 예,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지렁이 강의는 뭐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뭐 더 알아볼 게 없네요.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강의이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게 막상 머릿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이 강의도 타고나야지 하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강의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첫 번째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잘 한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강의를 보여드리겠지만, 예, 지금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지렁이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래도 한강 장어 낚시를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관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록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낚시를 오래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썰들을 이제 계속 풀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을 드릴 건데, 오늘 그 물지렁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는 희열이고, 여러분들한테는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해 주시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필요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